안녕하세요. 한은심리상담센터입니다. 음, 오늘은 ADHD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건데요. 오늘 이 시간 ADHD에서 자세히 면밀하게 설명해 주실 이성직 센터장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음,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지금 한올 심리상담센터 지금 대표로 있고요. 연세대학교에서 지금 겸임 교수로 대학원생들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음,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ADHD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좋습니다. 네, 먼저 ADHD라는 말이 좀 어렵게 다가오는데 음, ADHD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음, 어, 최근에 이제 2000년도 넘어서 국내에서도 이제 미디어에서나 신문에서 이제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ADHD도 발음도 어렵지만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하죠. 일반인 성인의 한 5% 정도 국내에도 지금 ADHD 장애를 지금 갖고 있을 텐데 아직은 본인이 이제 ADHD인 줄 모르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이제 어텐션이라는 말은 주의력 데피시트 결핍 하이퍼 액티비티 과잉 행동 디스오더 장애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말씀대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런 증상들 때문에 참 심리적으로 많이 힘든 게 잇따라 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보통 ADHD는 좀 심리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좀 경험을 할까요? ADHD가 있는 분들은 주로 어릴 때부터 이제 주의력이 부족한 분도 있고 조용한 어떤 ADHD라고 부르기도 하고 주로 어릴 때부터 과잉 행동이 심해서 친구들하고 관계에서 또래 관계에서 문제가 많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과잉 행동이나 또 주의가 산만하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또 잔소리나 또 비난받는 경우도 많고 학교에서도 이제 수업 시간에 주의 집중이나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어렵기 때문에 교사로부터 또 부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고요. 네. 그리고 또 주의가 약하기 때문에 학습 부진이나 이제 심한 경우는 또 학업 장애도 있는 분들도 있고요. ADHD에 동반하는 정신과적 질환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DHD 있는 분들이 이제 순수하게 ADHD만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가장 흔한 동반 장애가 이제 반항성 적대적 장애라고 해서 권위자, 특히 부모나 교사들, 어른들의 어떤 지시나 또 이런 명령에 좀 불순응하고 잘 뭐랄까 반항적인 행동을 보이는 거죠. 뭐 심한 경우는 또 또래들 괴롭힐 수도 있고 네. 그 반대로 또 또래들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인 경우도 들어 있고요. 네. 아까 말씀 주셨던 거는 아동 ADHD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혹시 성인 ADHD랑 증상이 똑같을까요? 아니면 좀 말씀인데요. 네. ADHD 아동들은 이제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은 과잉 행동이 좀 심해서 교사나 부모들로부터 많이 또 비난이나 또 질책을 받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근데 이제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은 과잉 행동은 줄어요. 그래서 과잉 행동은 별로 안 보이는데 결국은 이제 아동 청소년과 성인의 ADHD 증상의 차이는 청소년들, 아동 청소년들은 좀 특히 아동들은 과잉 행동 문제로 해서 친구들하고의 문제가 많고 또래들 관계. 성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의력 결핍 문제하고 대인관계 문제, 또 직장에서 업무 수행하고 또 동료들 관계 문제, 네. 큰 차이는 사실은 없고요. 오히려 보면 이제 과잉 행동이 성인으로 가면서 눈에 띄는 과잉 행동은 없지만은 늘상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자부하면서 늘상 초조함은 많고 실제로 성인으로 가면서 더 많은 동반 장애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들보다 어떤 우울 불안이 더 높고 그다음에 또 알코올 문제나 또 인터넷 중독, 게임, 도박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지죠. 조기 개입이 안 되면은
점점 이제 심각해질 수 있죠. 성인이 돼서 네. ADHD 문제로 인해서. 그렇군요. 예. ADHD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혹시 ADHD가 후천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일까요? 이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불과 이제 3, 4년 전에 이제 유럽하고 남미에서 성인 ADHD의 발병을 보고 있는데 아직은 뭐 학계에서는 인정이 아직 안 되고 주로 이제 지금까지 어떤 전반적인 어떤 합의된 거는 ADHD는 성인이 돼서 일어나지 않고 주로 어린 시절부터 이제 보여야 되고요. 특히 이제 진단 기준에 12세 미만, 우리 나이로 이제 초등학교 13세 미만에서 이제 ADHD 증상이 보여야만이 이제 진단이 이제 ADHD라고 하는데 갑자기 청소년기 없다가 아동 청소년기 없다가 성인이 돼서 ADHD 있는 경우는 드물고요. 네. 주로 성인들도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은 유년기에 거의 이제 ADHD 증상으로 힘든 경우가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갑자기 기능이 좋다가 이제 뭐 모르는 경우는 가끔 있긴 있지만 지능이 좀 높은 분들은 뭐 지능 뭐 덕분에 이제 어떤 어려움을 스스로 이제 극복해 오다가 이제 뭐 20대 말이나 30대 초에 과다한 어떤 스트레스나 일들이 이제 생기면서 멘붕이 되는 경우가 있죠. 머리가 이제 전혀 스톱돼서 그런 경우에 이제 가끔 이제 뒤늦게 이제 깨닫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실제로는 어릴 때부터 어떤 일 처리나 있어서 좀 어려움 겪는 것도 많죠. 감각 있는 분도 이제 가끔 보고 일반인하고는 좀 다르죠. 네. 뭐 지능이 있기 때문에 좀 극복해 왔지만은 일반인보다 없는 부분보다는 훨씬 더 삶이 어렵죠. 네. 가장 큰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흔히 있던 부모 훈육 양육에서 ADHD가 발병이 되는 건 거의 드물고요. 이미 이제 ADHD 성향이 있는 사람이 이 후천적인 환경이 좀 어려운 환경, 뭐 가정 불화, 또 방임, 방치, 학대 그런 경우도 이제 ADHD와 유사한 어떤 주의 산만하고 방해 행동을 보일 수는 있지만은 그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ADHD라고 보기보다는 뭐 심리 치료가 필요한 경우 맞고 ADHD 순수하게 ADHD 유전적으로 ADHD 있는 분들은 1차적으로 약물 처방하고 또 부모들이 어떤 효과적으로 훈육 양육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또 많이 교육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후천적으로 성인이 돼서 일어나지도 않고 어린 시절부터 아동기 때부터 이제 주로 증상이 보이고 한다는 것. 그다음에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무수한 어떤 가설적인 원인이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ADHD의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어요. 네.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유전적인 성향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은 또 발현되는 경우가 있고 또 발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직은 정확한 원인은 모른다. 주신 지금 ADHD에 대한 설명을 잘 들어봤는데요. 혹시 진단 기준이 궁금한데 관련된 검사는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진단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진단 기준 주로 이제 진단은 뭐 이미 익숙하시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ADHD는 이제 유형이 부주의 우세형이 있고 광의 행동 충동성 우세형, 그다음 복합형이 있는데 이 이제 DSM이라고 진단 기준 책자에 보면 문항들이 부주의 쪽에 9문항, 또 광행동 충동성 부분에 9문항이 있는데 아동 청소년들은 9문항에서 6문항 이상이 이제 그렇다 보고 하면 이제 진단을 할 수 있고요. 근데 한쪽에 부주의 쪽에는 이제 9개에서 6개 이상이고 광행동 충동성에서 뭐 6개 미만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부주의 우세형. 반대로 또 부주의 쪽에서는 9문항 중에서 6개 미만이고 과잉 행동 쪽에 9개 문항에서 6개 이상이면 또 이쪽이 우세형이라 해서 과잉 행동 충동성 우세형. 그런데 양쪽 다 이 9문항에서 6개 이상 되면 이제 두 가지 다 이제 복합형 이렇게 부르죠. 이제 진단 기준은 이제 이 9개 문항에서 6개 이상인데 그거 말고 이제 일반적으로 진단 내리는 이제 도구들이 많아요. 코너스 레이팅 스케일이나 또 뭐 여러 가지 개발된 도구들이 있으니까요. 가장 FM적인 거는 이제 진단 기준에서 그 증상들이 9개에서 6개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종류가 많으니까 자기 보고로 이제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어떤 뭐 직접 검사를 받아봐야 될 것 같고 크게는 이제
편도로 이제 정석대로 얘기하면은 9문항에서 6개 이상. 그리고 또 6개월 이상 어떤 이런 어려움을 또 경험하는 보고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이제 2개의 장소 이상에서 집에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문제 행동이 집하고 또 학교하고 적어도 2개 장소 이상. 그다음에 뭐 학원, 교회 적어도 이제 2개 장소 이상에서 일관되게 그런 행동의 어려움이 보고되어야 되겠죠. 유치원도 그렇고. 뭐 집에서는 그런데 학교에서 안 그렇다. 학교에서만 그렇고 집에서 안 그렇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6개월 이상 2개 이상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 그리고 또 이제 감별 진단으로 이제 ADHD 아닌 거로 인해서 어떤 메디컬 의료적인 문제로서 또 그런 행동이 있을지 모르니까 평가를 조금 종합적인 평가와 또 시간을 두고 이제 6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여러 장소에서 이제 그 이 아동을 낳는 사람들 저기 관찰된 보고 정보를 수집하는 게 하고 나서 이제 진단을 또 내리는 게 중요하고 제 같은 경우는 주로 부모 가운데 한 분이 또 그런 ADHD 성향이 높아야 우리가 좀 확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이제 아버지 어머니 가게에 뭐 3대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이렇게 해서 쭉 훑어봐서 그 가게에 아동이 만약에 ADHD면 그런 유사한 어떤 성격이나 증상의 문제를 보호하는 분이 있어야 이제 우리가 확실히 이제 진단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